시작됐군요. 나의 고민이 곧 모두의 고민이다. 어머, 이렇게 무슨 교과서 읽듯이 하고 있죠. 나의 고민이 곧 모두의 고민이다. 함께 공감하며 성장하는 방송 힐링공감TV 라라입니다. 현규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지난주 과제 하셨나요? 저는 지난주 과제로 이 옷을 샀어요. 돈을 가치 있게 쓰기, 나에게 무엇이 오는지에 집중하기. 네, 비싸게 산 옷은 아니지만 홈웨어를 이렇게 분홍색을 사본 건 처음이고, 집에서 분홍색 옷을, 새 옷을 홈웨어로 입고 뭔가 집안일을 하는데 계속 분홍색이 보일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음에 집중하는, 제가 쓴 돈의 가치에 집중하며 매우 행복한 이 옷을 통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 홈웨어인데 그대로 입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햇살이 너무 좋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햇빛을 쬐다가, 그러면서 한 2주째 너무 영감이 충만해서 미친듯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와서 미친듯이 일을 하다가 조금 과로를 하면서 몸살이 와서 그랬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한 이틀을 자고 나니까 금방 좋아졌어요. 지금도 조금 어질어질하긴 한데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고 나서 또 신념이 한 번에 짠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또 찾아낸 후기, 저의 방송에 대한 후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려면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저의 신념이 있어요. 네. 근데 방송을 하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어떤 분이 굉장히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어떤 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되게 위험하다, 저렇게 돈 벌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더랬습니다. 근데 지켜보다 보니까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부자가 되는 것이 저한테 불편함을 줬고, 그 마음을 더 들여다 보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부자가 돼도 미움을 사지 않는다는 저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돈이 많으면 많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 주목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돈이 없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때는 되게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움을 그나마 실력이나 인격이 있으면 덜 미움받지 않을까, 내가 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있든 뭐 능력이 있든 인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돈을 벌어도 된다, 이것을 좀 저한테 허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계속 돈이 많은데 실력이나 인격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해하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좀 분노하고 그랬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또 저도 나아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능력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인격이 꼭 훌륭해야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든 그 일로 인해 무슨 일을 겪든 그것은 그 사람 인생에서 그 사람이 창조하는 그 사람의 고유한 체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편해졌어요. 캐스퍼 플레이 마스터님도 어려운 신념이죠. 맞아요. 저도 누가 뭐야 실력도 없는데 왜 거기까지 갔어? 왜 상을 받아? 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 이럴 때 제 안에 이 뒤틀린 마음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허용하려고요. 다 부자가 돼도 괜찮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많은 부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자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저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심플재미님이 카페에 남겨주셨는데, 지난주에 라라님 라이브 보고 바로 잠들었더니 연락하지 않는 전 직장 동료를 만나서 돈에 대해 컨설팅 해주는 꿈을 꾸셨대요. 돈은 가치라고, 부자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꿈에서 직장 동료에게 열변을 토하셨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 직장 동료가 나왔는지 하고 써주셨는데요. 네, 제니님이 저 꿈 분석하는 거 공부하신 분한테 조금 얻어들었는데요. 꿈에서 누군가가 등장하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대요. 예를 들면 제가 꿈에서 저의 첫사랑인 사람이 등장했다면 내가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나? 그 사람을 사랑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건 저에게는 사랑의 원형이거든요. 제가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했던 시작. 그것이 상징이라고 해요. 꿈에서 나오는. 그래서 아마 심플제니님이 연락하지 않는 전 직장 동료가 심플제님이 떠올렸을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 동료분이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이해되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라이터니님도 100만원 용돈 받은 적 있으시대요. 네, 12년 전에 남편님께서 주셨대요. 그런데 벌벌 떨면서 그 돈으로 생활비 하셨대요. 풍요의 맛을 1도 못 느끼고요. 네, 이제야 알 것 같다고. 그런데 또 줄 거라고, 또 남편 용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이번엔 아주 풍요롭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풍요도 연습해야 늡니다. 저도 참 좋은 기회, 많은 기회를 놓쳤고, 지난주에만 해도 어머니께서 저희 같이 가족들 식사하는데 어머님이 식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아유 어머니 제가 낼걸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사양하는, 저희 집에서 배운 문화, 사양하는 문화, 그냥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덥석 받지 못하고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하고 또 돈을 한번 튕겨내는 저를 관찰하였더랍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말을 하니까 말이 조금 꼬이네요. 제가 동네에서 개, 고양이랑만 놀다가 사람이랑 말은 처음 하네요. 고요님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봄비님 앤틱 찻잔 4개 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렴하게 나왔어요. 네, 잘 받는 연습. 찌라시도 받는다. 쓰레기도 받는다. 무엇이든 덥석덥석 감사히 받는다. 좋습니다. 일단 받고 본다. 네. 그리고 바람이님도 지난주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콕콕 바뀌셨다고. 결핍에 집중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누리고 있음, 풍요로움을 자연스럽게 누려보려고 하신다고. 네, 돈 때문에 벌벌 떠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쓴 돈을 누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상상해 보렵니다. 그리고 제 돈의 목표는 얼마일까? 막연한 꿈 말고 좀 더 현실화시키는 연습도 해봐야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얼만큼의 규모의 어떤 부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천천히 현실적으로 체감하면서 느끼는 연습 필요하다고. 감사합니다. 산들님도 오셨고요. 뭔가 토요일날 하루 건너뛰었는데 되게 반갑네요. 되게 신나네요. 오늘은 영상 대신 좀 싱그러운 사진을 띄워놔봤어요. 풍요님이 찍은 사진이고요. 되게 좋죠. 네, 초록초록한 봄의 내음을 또 함께 전송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네. 고요님은 직장 2년 연장 취소했어요.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좋아요 이겁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요 결정할 때 굉장히 달라져요. 되게 을의 태도를 취하다가 두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누구건 상황이 뭐건 을이 되거든요. 을 또는 병 정도 되죠. 근데 풍요로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늘 갑이 될 수 있어요. 주체권, 창조의 선택권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 고현님 아주 좋습니다. 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조이스님 노력하셨는데 잔고를 보는 순간 다시 불안해지셨죠. 이거 너무 이해돼요. 네, 두려우면 을이 됩니다. 병도 되고 정도 됩니다. 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핍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한 98% 정도 되고 지금 한 2% 인식하면서 한 3% 늘어난 걸로 조금씩 이 결핍에서 풍요로 옮겨가는 연습을 하는 거라서요. 저도 지금 이렇게 풍요에 대해서 연습하고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굉장히 풍요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번 달 월세도 생으로 다 나가네? 괜찮나? 나 지금 옷 사면서 이거 막 비싼 것도 아닌데 3만 원 정도 하는데 옷 사도 되나? 3만 원 쓰는데도 좀 마음이 쫄리는? 당장 수입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불안이 문득 찾아와요. 괜찮아요. 해빙책에도 나오는데요. 절대 불안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불안한데도 불안하구나. 조금 내가 흔들리는구나 하고 그 안에 쑥 빠져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불안에 들어가서 너무 불안해. 나는 더 이상은 풍요에 집중할 수 없어. 나는 너무 결핍이야. 어떻게 살면 좋아. 이렇게 빠져들어가지만 않고 잔고를 보니까 순간 휘청 불안하구나. 굉장히 익숙한 불안이 올라왔구나. 그렇구나 하고 인정만 하시면 돼요. 수월님은 돈이 있음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쓸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많이 가졌구나 생각하게 돼요. 아주 알차게 돈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돈 쓰는 기쁨을 누리고 계시구나. 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이 양쪽을 오가면서 불안이 없어지는 날은 없을 거예요. 계속 불안하지만 또 행복하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계속 성장할 거예요.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레몬을 넣었더니 침샘이 매우 막 난리 났습니다. 침이 쭉쭉 나옵니다. 오늘은 풍요워크샵 2번째 날 믿음, 소망, 사랑 챕터 중에 믿음 챕터 2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옮겨가려고 하잖아요. 건강한 믿음, 돈은 있다, 나는 풍요롭다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또는 돈은 나쁘지 않다, 돈은 사랑이다 라고 옮겨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지는 데는요,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즉 우린 돈에 대한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아픔들이 있고 그 아픔에 대한 감정들을 치유할 때 신념이 바뀌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빨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아픔, 상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작업, 그리고 돈을 버는, 풍요를 버는 주체가 나 자신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요, 믿음 챕터에서 사실 하이라이트는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풍요에서는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핵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지난주에 하려다가 좀 못했던 얘기 좀 마주하고 가면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막 기분이 좋기도 했다가 또 거품이 빠지는 것처럼 좀 불안하기도 했다가 좀 허무하기도 했다가 또 불편하기도 했다가 딱 돈을 생각했을 때 좀 정돈되지 않은 기분들이 올라오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제 기준 항상 우리가 돈에 대해 참 몰라요. 그러니까 배워본 적도 없고 좀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해 본 적도 없고 좀 돈에 대해서 경험을 좀 성찰해 본 적도 없고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합리적 소비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돈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에 대해서 좀 전무후무하다? 사실은 돈이 삶에서 어디에나 있고 가장 필요하고 늘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것처럼, 내 감정을 돌보는 걸 배우지 못한 것처럼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못 배운 여자들이다. 우리가 못 배운 여자, 남자분도 있죠. 못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좀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뒤죽박죽 모순적이죠. 불편하고 또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모른 척은 안 되고 두렵기도 하고, 잘 모를 때 두려움이 오거든요. 잘 알 때는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걸 아는 순간 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기가 조금은 쉬워지거든요. 점점 정리될수록, 정보를 많이 알수록 좀 더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해서 조금만, 이 돈에 대한 양쪽 우리의 감정, 잘 모를 때 오는 양쪽 감정을 좀 볼게요. 유전자 키로 따지자면 억압적 본성과 반응적 본성에 해당돼요. 억압적 본성은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야. 돈이 있다고 사람이 행복하진 않아. 이렇게 뭔가 돈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 괜히 돈 때문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돈에 대해서 모른 척 무시하려는 마음. 그리고 또 반응적 본성은 돈이면 다 되지, 돈이 최고지, 돈만 쫓아가는,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가 아니고, 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수님? 수님. 전 돈만 생각하면 막막하고 깝깝했는데 공부를 해가면서 아주 조금씩 편안해지고, 수님이시구나. 수님. 네, 조금씩 편안해지고 계시죠. 제가 TVN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목은 까먹었고요. 뭔가 검사들과 뭔가 돈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드라마의 짤들을 봤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돈은 플러스 권력이랑 합쳐져서 뭔가 부정부패, 돈을 위해서 막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들, 막 이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에겐.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수십 년씩 보면서 우리의 무의식에는 돈 있어 봐라, 저렇게 못된 놈 되지,
그러니까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저러다 돈 생각하다 저렇게 인생 망가져.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살다 보니까 근데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저거 누리고 싶다. 근데 돈이 없네. 아, 짜증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돈에 그렇게 연연하면 안 돼. 이런 억압적 본성, 돈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면 다 되지. 돈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해. 일단 돈이 있고 봐야지. 이렇게 반응적 본성으로 우린 주로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도약. 예, 양쪽이 아니라 도약을 하는 것은 돈이 전부도 아닌데 돈을 무시하지도 않는 돈의 존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존중.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죠. 이걸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야. 또 아닌데 돈이 전부야. 또 아닌 네, 도약. 인정합시다. 우린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이 많을수록 돈에서 자유로울수록 더 많은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말고 돈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으면 돈을 쫓아간다. 우리가 좀 여기서 왔다 갔다 좀 빠져 있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돈은 필요하고 돈은 잘 관리해야 할 도구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무언가 가치죠. 예를 들면 시간의 여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자유, 안정감. 우리가 돈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통해 오는 그 무엇인가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또 아니고 돈이면 다 돼. 또 아니고 도약. 돈은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 내가 꼭 다뤄야 하는 중요한 도구다. 네, 나에게 주어진 도구다.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쓸지 익혀보자.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이지 않습니까? 양말이? 이불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구인데 그렇다고 신발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냥 도구잖아요. 도구를 잘 쓰면 되죠. 신발은 신발답게 쓰면 되죠. 그래서 돈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돈에 무시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에 잘 매치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할까?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합시다. 내용이 잘 전달됐나요? 네, 돈이 전부가 아니야와 돈이 전부야 라는 양쪽 극단을 오가지 말고 도약하자. 돈이라는 도구를 내 삶에 만족스럽게 가장 최적화로 활용해서 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도구로 쓰자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돈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되고 나른해지고 기분 좋아지기보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죠? 워크샵을 할 때 아티스트웨이에 그 문장이 있어요. 돈은 사람을 만든다, 뭐뭐하게 만든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돈은 사람을 하게 만든다. 8초나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 돈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였어요. 물론 그 답만 있진 않아요.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여유있게 만든다, 이런 답들도 있었지만 과반수 이상은 돈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대답했어요. 즉 돈을 생각했을 때 편안하고 이완되고 기쁘기보다는 어떤 불안, 두려움, 불편한 감정들이 있던 거죠. 비참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돈과 관련된 어떤 아픔, 불편했던 사건들이 있어서 그 감정이 여전히 걸려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돈과 관련된 아픔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과제를 하려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높임말을 아무 때나 쓰고 있어서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할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무 때나 높임말을 써서. 동사에는 높임말 쓰는 거 아니죠? 저의 돈에 대한 상처를 얘기해보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지만 정말 음악이 6살 때 피아노를 배운 이후 음악이 전부였지만 예중에 가는 걸 포기했고 그 다음은 예고에 가는 걸 포기했고 그 다음은 음대에 가는 걸 포기했어요.
네. 우리 집이 그렇게 비싸게 입시 레슨을 받을 순 없어 라고 포기한 기억, 원하는 것을 전공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수치심을 느낀 적도 많이 있었어요. 뭐 여행을 같이 가는데 여행 경비가 제가 너무 적어서 같이 간 동료들이랑 뭘 같이 할 수가 없는, 아니 너는 어떻게 여행 오는데 돈을 그만큼만 들고 왔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 뭐 제가 뭐 있는데 안 들고 왔습니까? 없어서 안 들고 온 거지? 여행도 간신히 갔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게요. 또 고등학교 때 언니한테 물려받은, 저희 언니 키가 153이에요. 제가 165고, 근데 153인 언니가 1년 365일 3년간 입은 교복을 또 제가 물려받아서 너무 낡고 윤이 나는 교복을, 또 키도 커서 안 맞아서 막 치마에 왕핀 꽂아가면서 그 언니한테 물려받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3학년 내내 수치스러웠던, 팔도 짧고 그랬던 기억. 또 친구네 집에 그 LP판을, 음악을, 친구네 집은 부자여서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테이프 하나 사갖고 가서 그 친구네 집에서 LP판을 테이프에 복사해오는, 아시죠? 네, 저희 집은 오디오도 없고 LP판 플레이어도 없고 그 테이프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서 공테이프를 사서 복사해서 들을 때 친구네 집에, 미안한데 나 오늘 너네 집 가서 이거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볼 때 또 수치스러웠던 기억, 굴욕감. 뭐 이런 돈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그대로 원망, 미움, 뭐 분노로 남아있다가, 이제 돈이 많아서 저와 같은 감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분노로, 불편한 감정으로 드러나곤 했죠.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봄비님은 돈이 없어서 가고픈 대학을 못 가셨어요. 대학교 때 항상 알바하느라 여행 한번 못 가셨어요. 네. 우리 다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슬펐던 과거들 있어요. 없으신 분 아마 이 방송 안 듣고 계시겠죠? 잘 쓰고 계실 테니까 이런 방송 안 필요하시겠죠? 근데요. 고요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시간이 걸렸어요. 유학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지원을 못 해줘서. 네, 친구가 일본어 공부할 때 공장에서 MP3 들으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유학 비용 스스로 마련하고 같이 유학 가도 가벼운 먹거리를 고민해서 잘 먹고. 근데 유학 가셨네요. 돈 때문에 포기 안 하셨네요. 저는 돈 때문에 포기했는데 음대 가는 걸. 오네지나비 TV님, 여행도 한번 못 가봤죠. 이렇게. 네, 지금 서러움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돈에 대한 상처들이.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는요, 돈에 대한 상처가 크고 슬픔이, 아픔이 크기 때문에 우리끼리 엄청 공감이 잘 돼요. 그래서 또 부자랑 교감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들은 이런 삶을 겪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런 순간 되게 화가 나고 그들이 싫고, 이러면서 또 우리가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님은 아빠가 택시기사 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돈 벌면서 자라서 더, 네, 부족한 느낌. 아빠가 고생하시는 거 맞죠? 저도 엄마가 정말 온갖 일을 다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되게 크고요. 선물님은 친구네 집에 가는데 시계만 14개가 있었어요. 네. 씀씀이에 대한 죄책감 있죠. 저도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돈을 버시니까 엄마보다 더 아끼려는 마음에 그 교복을 엄마가 안 사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주지 말라고, 언니 졸업하니까 내가 언니 교복 물려 입을게 그러면서 제가 안 사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안 사준다고 한 게 아니라. 엄마는 또 기특해 하셨죠. 우리 딸 괜찮냐고 하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여러분이 상처가 기억나셨죠?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돈은 도구예요. 이렇게 핸드폰이 도구잖아요. 핸드폰이 나쁘거나 좋진 않잖아요. 내가 나쁘게 사용하거나 좋게 사용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망치질하다가 손을 다쳤다고 해서 망치가 나쁜 존재는 아니잖아요. 망치를 저주할 일은 아니고 그냥 손을 다친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건 돈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이고 돈은 도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나의 삶을 사는 어떤 도구예요. 필요한 도구. 근데 돈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들이 나에게 지금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걸 잘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상처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돈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면요. 제니님 오셨어요. 돈으로 인해서 파산한 가족이 있다고 봅시다. 어떤 가족은 파산을 계기로 가족들이 더 사랑하고 더 살가워지고 더 똘똘 뭉치는, 가족이 더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가족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날카로워지다가 서로 파탄나기도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그 사건들로 인한 감정들에 우리는 상처받은 거예요. 돈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요. 그럼 저의 예를 이제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음대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한테 말해보거나 제가 진학하려는 어떤 방법을 써본 게 아니에요. 친한 언니한테, 음대를 준비한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 레슨 받을 때 20만 원이래요. 한 시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가야 된대요. 그럼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돈이 우리 집에 없잖아. 그리고 바로 제가 포기했거든요. 나는 음대는 못 가. 우리 집 가난해서 못 가. 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너무 음대에 가고 싶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부모님에게 음대를 보내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요청을 했으면 부모님이 빚을 지든 더 열심히 일하시든 뭐 이렇게 숨겨둔 돈을 어떻게 갖고 오시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죄책감 때문에 말하지 못한 거죠. 부모님께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정말 동시성의 기회로 저렴하게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뭔가 새로운 다른 방법, 꼭 그렇게 한 번에 20만 원짜리 레슨이 아니어도 방법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해놓고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아놓고 나는 돈이 없어서 음대에 못 갔어. 이게 돈 때문이야. 라고 수십 년간 말해온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실제로 제가 대학원 입시를 시험 봤을 때요. 대학원 입시도 1시간에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냥 존경하는 작곡가님이었어요. 그래서 규현님이랑 무작정 찾아가서 레슨해달라고 약간 배째라식으로 선생님 저희 레슨해 주십시오. 만학도들입니다. 당시 36살이었는데 37에 입학했거든요. 저희 알려주세요.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가 1시간에 10만 원이었는데 너네 얼마 줄래? 얼마 줄 수 있어? 니네 돈 없잖아? 이러시면서 하루에 막 길게는 시험 전날은 9시간까지 레슨해 주시고 밥도 다 사주시고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아주셨어요. 레슨비로. 그냥 저희의 성의 표시를 그대로 받아주셨고 아마 선생님이 저희 규현님이랑 저한테 사준 밥값이 레슨비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드린.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라고 돈을 미워했던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못했어 라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남친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농구화가 유행이었는데 나이키 농구화 당시에 한 10몇만 원짜리 농구화를 짝짝이로 신고 다니는, 그러니까 항상 브랜드 옷을 잘 차려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가장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중학생.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제가 돈이 없고 뭔가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 저희 남자친구는 제 옷이나 신발이나 뭐 제 옷차림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한 번도 놀린 적도 없고, 제가 돈이 없어서 둘이 같이 뭘 할 때 남자친구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불편해하거나 야 네가 좀 돈 좀 내놔봐 너는 왜 돈 안 써? 이렇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를 편안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건 저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생각에 수치심을 준 적도 없는데 제가 혼자 저에게 수치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수치스러웠던 저만 생각나거든요. 돈 때문에 잔뜩 위축돼 있던 저의 모습만 생각이 나요.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저의 얘기에? 물론 어렸을 때 저는 이게 돈 때문에 생긴 수치심인지 돈으로 인해서 나의 결핍된 나의 감정, 마음이 수치심인지 그런 것도 몰랐고 제 감정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나는 돈 때문에 우울하고 돈 때문에 화가 나고 돈이 없어서 화가 나고 돈이 있는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돌볼 수 있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분리할 수도 있죠. 지금의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메이커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수치심을 느꼈지만 지금의 저는 메이커 옷을 입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제 스타일도 아닌 옷을 입을 때 수치스러워요. 저답지 않을 때 수치스러워요. 또는 선물 받은 명품백을 한번 선물 받아봤는데 들었을 때는 오히려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하지만 저희 강희별이 고양이 사료회사에서 사은품으로 준 사료회사 마크가 새겨진 고양이 그림의 캔버스백은 무료로 받은 증정품인데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방이거든요. 당당하고요. 아마 지금의 저 같은 그런 어른이 어렸을 때 저에게 옆에 있었더라면
네, 지금의 제가 어린 저 옆에 있었더라면 그 부끄러움을 되게 공감해주고 부끄러울 수 있다고 토닥여주고 건강한 방향으로 괜찮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못이 아니야,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잘 이끌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의 돈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 어린아이, 아직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 때문에 생긴 수치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상처받고 화난 어린 나에 대해서 지금의 내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올바른 관점을 찾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난 그 어린 시절의 나에게 가서 다시 한번 상황을 봅시다. 정말로 내가 알고 있듯이 이게 돈 때문인지 아니면 돈으로 인해서 일어난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때문에 온 것인지. 목이 쉬어가고 있네요. 잠시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래서 돈이랑 나랑 있잖아요. 오늘 하려는 얘기는 건강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아니지, 돈에 대해서 내가 받은 상처, 얘는 나예요. 나랑 돈이랑 관계를 맺는데 나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오해를 푸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일로 일어난 여러 감정에 대해서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시간도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돈이요, 이유 없이 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핸드폰이 미움을 받은 거예요. 돈은 도구니까요. 도구인데 미움을 받은 거예요. 돈과 좀 화해하고 돈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돈을 인격체라고 봅시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존재라고, 어떤 친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라는 존재가 있다. 사람이 있다. 친구랑 친해질 때 어떻게 친해지죠? 제일 먼저는 통성명하죠. 안녕? 넌 누구니? 난 누구라고 해. 통성명이라 하면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니? 거기에 존재가 있구나. 이런 이름의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시간이죠. 일단 존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너라는 존재, 안녕? 그리고 그 다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넌 뭐 좋아하니? 너 이런 반찬 좋아하니? 너는 떡볶이 좋아하니? 순대 좋아하니? 등등등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죠.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너는 어때? 이렇게. 그리고 자주 만나죠. 그러면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면서 점점 친분이 쌓여가죠. 또 한편으로는 싸우기도 하죠.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을 때는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돈과도 똑같이 해봅시다. 일단 돈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무시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항상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해 줍시다. 존재에 대한 인정. 돈아 안녕?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넌 항상 내 옆에 있어 왔지. 앞으로도 난 너와 함께 살 거야. 살아있는 내내 너와 함께 관계를 맺을 거야. 안녕? 이런 돈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는 친구와 친해지듯이 돈에 대해서 알아가야겠죠. 친구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파악하는 것처럼, 또 나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아, 돈은 에너지구나. 흐르는 거구나.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고 흐르는 속성이 있구나. 그리고 돈은 거부하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돈에 대한 속성,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돈에 대해서 미워하고 있을 때 돈은 나에게 오기 어렵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고요. 또 나 역시 나는 너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난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해. 이걸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돈에게 얘기해 줘야겠죠. 난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안정감이야. 또는 내 꿈이야. 또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데 널 쓰고 싶어. 이렇게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관계를 이제 친해져 가야겠죠. 점점 알면서. 네, 그렇게 돈과 교류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에게 좋은 걸 해주면서 좋은 감정을 교감하다 보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 돈에 있는 존재에 대해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게 친구랑 친해지면서 친구랑 놀면서 일어난 일이 돈과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랑 싸웠을 때는 화해하잖아요. 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하고 돈에게 이해받고 또 이렇게 화해를 하면 됩니다. 요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이 화해하는 과정이에요. 저희 집의 문화인데요. 이거 각각 집이 다를 텐데,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와서 세뱃돈이나 용돈을 주면 엄마 아빠가 정말 매우 거칠게 뭐 이런 걸 10만 원 10만 원 이러면서 막 돈이 꺼내져 나왔는데 그걸 다시 움켜쥐고 막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그걸 보면서 나는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저거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실랑이를 한참 몇 분을 구경하다가 마침내 돈을 받는 이 문화가 저한테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 주려고 하면 정말 0.1초 만에 무의식 중에 괜찮아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어머니 이런 걸 왜 주세요? 이러면서 그 돈을 바로 어머님 주머니에 넣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작년쯤에. 하지만 옆에서 풍유님은 저와 다른 문화에 사셨나봐요. 풍유님은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럼 저한테 얼른 받아 주시잖아. 이렇게 코치를 해줬어요. 주시면 고맙지 하고 덥석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에요. 됐어요. 저도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도 진짜 생각할 틈 없이 그 반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항상. 근데요. 돈을 친구라고 인격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40이 넘어가지고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머님의 사랑을 용돈을 왜 주셨겠어요? 며느리가 이쁘니까 주셨겠죠. 어머니의 사랑,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가득 싣고 돈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제가 덥석 뺏어서 어머니에게 다시 탁 주머니에 돌려드리면서 넌 나한테 오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돈이. 어머니의 사랑을 싣고 저에게 왔다가 문 앞에서 갑자기 제가 현관문을 탁 닫으면서 들어오지 마! 가! 이런 거죠. 잠시 볼까요? 네. 용돈 거절하면 착하다고 칭찬받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거부하는 게 착하다는 이런 무의식에. 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절대 안 시키신다고요. 네. 미래가 밝습니다. 네. 접속 받아야죠. 수월님은 이분 영혼 없이 아이고 하면서 손을 내리고 따로 놀고 있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요. 솔직히 안 좋습니까? 돈 들어오면 막 근심, 걱정, 막 불안, 두려움 이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받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죄책감이나 불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돈 들어오면 좋잖아요. 애기들도 돈 주면 아시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쓰면 진짜 1살, 2살 된 애들도 50,000원짜리 잡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 돈에 대한 에너지, 돈의 좋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에 감탄하듯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샀을 때 진짜 신나는 것처럼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잖아. 반가워. 오랜만이야. 얼른 와. 재밌게 놀자. 이런 것처럼 친구에게 하듯 돈에게도 그렇게 반가워해 줍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든 반가워. 잘 왔어. 너 좋아. 이리 와. 얼른 와. 친구 데리고 와. 더 많이 와도 돼. 이렇게 반겨줍시다. 친구 반기듯이. 제발 현관문 앞에서 탁 닫고 오지 마. 속으로는 좋잖아요. 네, 근데 못 본 척, 괜찮은 척, 안 필요한 척 하면요. 돈의 입장에서 정말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너는 나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 오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왔는데 왜 또 못 본 척해? 왜 나 싫어하는 척해? 왜 내가 좋은데 좋다고 말을 못하니? 너는 내가 좋은 거니 싫은 거니? 혼란스럽겠죠. 네, 좋아요. 도나 언능과 사랑에 올 때는 덥석.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과제는요. 오늘 3개의 과제를 드릴 거예요. 많아요. 워크숍을 하면 다 워크숍에서 했겠지만 온라인이니까 직접 해보시면 돼요. 돈을 사랑으로 대하기 연습. 그래서 돈을 좀 미워하고 더럽게 생각했던 분은요. 돈을 정화하는 의식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갑에서 꺼내서 깨끗하게 이렇게 표면을 다 접어서 예쁘게 보관한다거나 좋은 향기가 나도록 뭔가 기분 좋은 것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돈을 씻는 의식. 전 이것도 해봤어요. 저도 과제였는데요. 동전을 하나씩 좋은 향기가 나는 샴푸로 씻어서 하나씩 닦는 이런 과제를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돈을 얼마나 더럽게 생각했는지를 깨달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돈을 만지면서 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이거 해보시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느낄 수 있을 높임법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냥 지폐든 현금이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냥 만지면서 천천히 느껴보시면요. 돈과 교류하는 거죠. 만지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 있다는 얘기는 교류가 시작이 된 거죠. 가만히 쳐다보고 만지면서 돈에 대해서 올라오는 감정,
어떤 생각들,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냥 돈이랑 정말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랑 대화하듯이 넌 내가 좋니? 더럽구나. 한 번도 안 닦아줬구나. 미안해. 이렇게 돈을 만지면서 돈과 있는 감정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고 필요한 게 있다면 그 감정들을 또 이해하고 돈과 화해하는 그런 대화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돈에게 편지 쓰기. 제가 샘플로 풍유님한테 카페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돈을 씻으면서 돈을 만져보면서 올라왔던 감정들, 지금 방송 들으면서 돈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기억들 올라온 것들을 돈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유님의 편지를 읽어보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카페에 있어요. 풍유님이 3월 24일에 돈에게 쓴 편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제가 창에 띄워드릴까요? 같이 볼 수 있게? 아, 좋은 세상이다. 아이고, 이게 좀, 아이고,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이거 왜, 저는 못 쓰나 봐요. 저는 읽을 수만 있나 봐요. 가질 않네요? 그냥 카페에 있는 걸 읽을게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에너지로 연결되었음을 알았고 그 에너지, 연결고리가 돈, 너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의 신념은 하나의 울타리 기둥이 되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 너머에 너희는 울타리에 걸린 팻말에 걸음을 돌렸다. 접근 금지. 제한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 나는 제한된 에너지만으로 살게 되었다.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울타리 안에 지은 집을 허물고 그 자원으로 부족한 것을 채웠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하나 둘 뽑아낸 신념의 울타리 사이로 돈, 너희가 그 길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제한된 생각, 고립된 나의 생각을 가만히 안아주고 있다. 신념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믿고 따르던 나의 신념의 생각들에게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이제 제한된 생각의 울타리도 나의 자원이 되었고 울타리의 열림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되고 있다. 나는 최고의 성공과 최악의 실패를 모두 허용한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지혜로운 최선의 연결을 선택한다. 네, 이게 좀 풍유님이 음미하는 맛이 있어요. 한 번에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음미의 맛이 있어서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풍유님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 가득해서요.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돈과 화해하는 편지, 돈을 인격체의 친구로 대하는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였어요. 필소울군님, 느끼실 수 느낄 수가 맞죠? 느끼실 수 아니죠? 동사의 높임말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맞죠? 자, 바뀐 우리의 믿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워크샵에서 과반수 이상이 대답하는 돈은 사람을 땡땡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2kg에 8,900원 했다고요. 레몬이. 네, 돈은 사람을 뭐뭐하게 만든다. 이제 여러분 뭘로 채우실래요? 저는 돈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돈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돈은 사람을 여유 있게 만든다. 그리고 돈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저의 경우에는 돈이 저를 엄청 성장시켰어요. 제가 돈 빼고 다 행복했거든요. 돈 버는 거 말고 나머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제 일을 사랑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살고 행복했어요. 근데 다 행복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돈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53분이네요. 오늘은 1시 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헛소리를 많이 했나요? 돈은 사람을 친하게 만든다. 네, 좋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믿음은 바로 돈을 사용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의 가치에 대한 신뢰입니다. 돈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지난주에 막 많이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돈에 대해가 아니라 나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잘못된 존재다. 나는 돈 벌 능력이 없다. 나는 좋은 것들을, 비싼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 또는 나는 내가 내면의 안내를 따르는 건 이건 너무 허황되다. 또는 위험하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내면의 안내를 따라갈 수는 없다. 외부의 믿을 만한 존재나 믿을 만한 정보를 따라가야 한다. 이런 믿음들이 풍요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돈에 대한 신념을 다 합쳤을 때 제 경험으로는 가장 깨기 어려운 연습은 나에 대한 가치예요.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 나에 대한 가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을 창조할 수 없겠죠. 내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풍요가 창조가 안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 드렸는데요. 복습해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얼굴도 못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이 아니고요. 나는요. 내가 선택한 것을 창조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첫날 했던 것. 나의 창조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창조의 본성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나는 자존감이 낮고 가난하고 두렵고 용기 못 내는 그런 삶을 창조할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나의 모든 제한을 깨는 삶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권은 오직 나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나 자신에게 가져야 할 새로운 믿음입니다. 나는 창조하러 여기에 왔고 내 창조에는 제한이 없다. 수음님, 이것저것 배우고 싶을 때 나는 이거 배워봐야 써먹거나 발전하지도 못할 텐데 결국 돈 낭비일 뿐이다 하고 막아요. 수음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것저것 배우러 오신 거예요. 네, 우린 다 목적이 달라요. 저는 주로 나눠주러 왔어요. 전 배워서 남주러 왔어요. 수음님은 그냥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러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수음님이 매니페스터이기 때문이에요. 수음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손님은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고 끊임없이 써먹지 않아도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니시는 게 손님이 하시는 몫입니다. 네. 뭐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게 이번 주에 주된 연습들이에요. 나에게 안 되라고 말했던 것들을 허용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세 가지 파트에서 오늘 숙제가 너무 많네요. 세 가지 측면에서 과제를 드릴 거예요. 허용하는 연습. 첫 번째는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허용하는 거예요. 돈은 꼭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 그냥. 뭐 들어오는 창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누가 지나가다 줄 수도 있고 후원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일했는데 많이 줄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꼭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급 외에도 돈이 많아져도 괜찮다. 돈이 들어오는 길을 허용합시다. 그냥 360도 다양하게 어디서든 쏟아져라. 이렇게 허용해 줍시다. 돈은 꼭 벌어야만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셨어요. 그냥 주는 돈이나 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돈을 우리가 잘 못 받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나 뭐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돈을 아유 미안해서 못 받고 받고 나면 또 죄책감 느끼고 아유 이 돈을 어떻게 써 어머님이 어떻게 모으신 돈인데 내가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용돈 이 나이에 받고 막 이러면서 기쁘게 쓰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주면 그냥 좀 받읍시다. 네, 돈이 어머니의 사랑을 들고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나 들어오라고? 가라고? 이렇게 서 있죠. 우리가 주는 사람 입장에 되어봅시다. 제가 조카한테 세뱃돈을 주는데 이모 돈 없잖아요. 이모한테 돈 못 받아요. 나는 이 돈 절대 못 받네. 이러면 제가 얼마나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이모가 그렇게 이 돈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너에게 비춰줬구나. 슬플 것 같아요. 돈을 주는 사람 입장이 돼보면 잘 쓰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뭐가 와도 그냥 덥석덥석 감사하게 받읍시다. 이건 못 받네, 못 쓰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누리는 걸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피드백이죠. 내가 기쁘게 누리는 것.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돈 받을 때가 제일 미쳐버릴 것 같이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는데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본인에게 쓰지 않으셨는지 아는데 그 돈을 나한테 주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저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선물하는 것은 돈이 사랑이잖아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누가 나에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500만 원씩 주겠어요. 부모님 아니고서야. 제발 미안해하지 말고 덥석 받읍시다. 그게 효도예요. 잘 받아서 잘 쓰는 것.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부모님이 그러라고 주시는 돈이죠. 어떤 돈이든 누가 주든 마구마구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고 돈을 맞이합시다. 위로가 되십니까? 셀프 허락 하나 등록했어요? 네. 첫 번째는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열자였고요. 두 번째는 존재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10시, 11시가 됐네요. 프리랜서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연습인데요.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예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거, 뭔가 일해서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쉬운 예로요. 연예인은 존재 가치가 높아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면 택시만 타도 기사님이 좋아하잖아요. 아, 연예인이 탔으니 오늘 잘 되겠다,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기분 좋으니까 택시비도 안 받아요. 또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요. 나 누구 연예인이랑 오늘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다? 이러면서 옆 테이블에 있었어. 옆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또 식당 주인도 행복해요. 여기 연예인이 왔다 갔어. 그래서 사인 한 장만 해주면 서비스가 막 나오고 또 음식값을 안 받기도 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언가 제공이 되죠. 상대적으로 우리의 일반인들의 존재 가치는 연예인에 비해서 지금 비교해보자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움직여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재만으로 뭔가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존재하는 것만으로 돈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딸이라는 존재만으로 부모님께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살았죠. 친한 친구라는 존재만으로 좋은 선물들을, 생일 선물이나 뭔가 좋은 선물들을 누리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쁨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갖기 위해서는 연예인이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참 가치로운 일이구나 라는 관점이 필요해요. 나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래야 그런 가치로운 존재인 나에게 뭔가가 제공될 때 거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 아름다움의 대가로 돈이 오기도 하고 선물이 오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이 오기도 하는 거니까. 이게 꼭 대단한 사람이 돼야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 연인, 부모님들 또는 뭐 선생님이라면 내가 가르친 학생들, 나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슬퍼하고 아파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프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굉장히 세상에 힘을 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강사예요. 네, 다른 프리랜서 강사들이 1시간에 강의를 하고 10만 원을 받을 때 이분이 혼자서 나는 100만 원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불렀대요. 근데 결국 100만 원을 받았고, 그럼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강의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성을 쏟아서 100만 원짜리 강의를 준비했고 결국 이분은 VIP 대상 강의 전담하는 강사가 되셨어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저에게 자극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 막 외부적인 스펙이 빵빵하냐,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유학하고 막 영어 엄청 잘하고 이러냐?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자신에 대한 신뢰죠. 나는 100만 원짜리 강의를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난 100만 원을 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끔 생각해요. 김미경 씨가 1시간에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강의료를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1시간에 1,000만 원의 강의료를 줄 때 내가 쫄지 않을 수 있을까? 내 강의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직도 불안해요.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까봐, 욕먹을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생기지 않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강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강의를 내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들어올 수 있도록. 내 가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키워갈 수 있는 연습. 근데 내 가치를 어떻게 하면 귀한 가치들을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고유성의 답이 있습니다. 나의 고유성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귀한 보물들을, 어떤 가치들을 갖고 있는지 집중하고 그 가치가 정말 귀하다고 스스로 여기기 시작할 때 나의 존재 가치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후원해준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자예요. 엄청 부자가 100억을 후원해준다.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받을 준비합시다. 100억이든 1억이든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너의 삶을 응원해, 너의 삶을 지지해 하고 오는 돈에 대해서 미안하지도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나는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냐면 나는 귀한 존재니까. 나한테는 이런 고유함이 있고 이 고유함은 나만 갖고 있고 나만 세상에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나의 존재 가치를 늘려가는 연습을 합시다. 덥석. 실제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저의 꿈 얘기를 하면요. 시간 늦었는데 얘기해도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저의 꿈이 묻지마 펀딩이에요. 묻지마 펀딩. 이게 조니 워커 술 회사에서 Keep Working Funding이라는 걸 하는 걸 한 10년 전에 봤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꿈을 꾸는 사람한테 한 번당 5명씩 1억씩 주는 거예요. 그 꿈을, 나는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꿈을 이룰 거야, 이런 거를 열어서 그 사람한테는 1억씩 주고 하라고 하는 그 워킹 펀딩을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존재 가치에 대해서 또 알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묻지마 펀딩 제가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줄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돈이 얼마 필요하니? 물어봤는데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딱 주고 1억이요. 그냥 1억 딱 주든 이걸 해보고 싶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나한테 보고하지도 말고 그 이후에 나를 어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다 써버리고 나한테 갚지도 말고 정 갚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똑같이 묻지마 펀딩을 해라. 그냥 돈을 줘라. 이게 존재 가치를 높이는 연습을 하고 싶어서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는 1억을 받아도 괜찮다.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누군가 100억을 준다. 그냥 이 돈을 누려도 된다. 라는 연습을 하고 그걸 이렇게 퍼뜨려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1억을 준다면, 이거 제가 워크숍 때 맨날 얘기하는데 1억을 준다면 편안하실까요? 저한테 미안하거나 제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 돼서 저를 좀 어려워한다거나 불편해한다거나 잘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라라님이 돈까지 줬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사는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그 돈에 매이지 않고 정말 제가 1억을 줬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랑 똑같이 저를 대하는 이 연습을 저는 하고 싶어요. 묻지마 펀딩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될 거예요. 그냥 기쁘게 누리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라라님 1억을 줬구나, 신난다, 잘 써야지. 내가 1억의 가치만 있겠어? 더 큰 가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너무 가치 있죠. 그러니까 난 받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부자가 돼야겠죠. 그래야 묻지마 펀딩을 할 수 있겠죠. 묻지마 펀딩이, 저는 이게 말도 안 하고 싶거든요. 내가 줬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한테 받았다는 걸 너도 까먹어라. 이렇게 펀딩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퍼져나가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모두 다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그걸 직접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같이 하실래요? 묻지마 펀딩? 금액이 얼마든. 두 번째, 제가 첫 번째는 돈에 들어오는 방법을 허용하자였고요. 두 번째는 존재 가치를 높이자. 내 고유성, 나는 정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누려도 괜찮다라는 나에 대한 신뢰를 갖자. 세 번째는, 잠깐 뭐 중요한 거 빼먹은 것 같은데. 에크하르트 톨레 얘기를 읽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인데요. 세상이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인색하게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이다. 왜 인색하냐면 자신은 작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있는 자기 삶의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의 기본이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갖고 태어나셨어요. 연예인만, 정치인만, 대통령님만 존재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굉장히 존재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음,
물건이 있음, 어떤 풍요로운 감각에 집중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할 거예요. 나의 있음, 나의 아름다운 성품, 나의 아름다운 어떤 성격, 말, 행동, 태도, 삶의 어떤 기술, 스킬, 어쨌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있음에 집중하기 연습. 물건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있음에 집중하기, 나의 모든 아름다운 고유한 것들에 집중하기 해봅시다. 세 번째는요, 돈을 쓰는 방법을 허용합시다. 이거는 간단해요.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상한가 없애기. 생각만 하는 데는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7,000원짜리 음식부터 20만원짜리 음식이 있는데 그 20만원짜리 음식까지 보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일단 난 안 돼. 한 끼에는 10,000원 이상, 20,000원 이상은 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메뉴판에 끝까지 다 보고 난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지금이 아니라 언제든 먹을 수 있어. 근데 오늘은 이거 먹을 거야. 이 연습이에요. 메뉴판을 볼 때마다 다 보기.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표 안 보고 다 보기 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면서 며칠 전에 로켓프레쉬에서 오렌지를 사는데 저도 모르게 최저가를 검색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또 제일 싼 걸 100g당 가격이 제일 싼 걸 사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신 거를 잘 못 먹어서 신맛 대신 단맛이 좀 더 강한 오렌지가 몇백 원 차이로 있더라고요. 더 비싼 걸로. 그걸로 샀어요. 굉장히 만족감을 누렸답니다. 상한가 없애기. 일상에 살 수 있는 연습이에요. 더 적극적인 연습으로는 아주 큰 주택 모델하우스에 가서 걸어보기, 또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걸어보기. 사치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를 없애는, 제한을 푸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비싼 걸 사라는 게 아니라 0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매일 1, 2, 3 안에서만 골라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7일 수도 있잖아요. 3일 수도 있지만. 근데 0부터 10까지 제한을 풀어야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고를 수 없는 걸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 연습이에요. 나는 뭐든지 가질 수 있어. 그게 외제차든 좋은 집이든 비싼 물건이든 비싼 강의든 난 들을 수 있어. 지금이 아니라 언제든 들을 수 있어. 항상 열어주는 연습, 돈을 쓰는 방법이 아니고 사이즈를 키우는, 상한가를 없애는 연습. 그래서 이번 주 과제를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11시 11분이네요 또. 나에게 허용하기 연습. 주면 받기. 무조건 뭐가 오든 어떤 게 오든 크기가 무엇이든 쓰레기 빼고 나쁜 말 빼고 좋은 거 다 받겠다.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열기.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로 그냥 받아도 된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사이즈 키우기 연습. 안 돼! 라고 말했던 걸 다 없앤 연습. 나는 무엇을 누려도 된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넣는 거예요. 나는 큰 차를 누려도 된다. 큰 집을 누려도 된다. 비싼 가방을 누려도 된다. 라고 나에게 써보셔도 좋고, 쓰고 읽다 보면 되게 행복해지실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해지실 거예요. 미치겠네 이거. 좀 더 공부할게요. 네, 써보세요. 내가 제한했던, 금기했던 모든 것들을 쓰면서 나는 이걸 누려도 된다. 난 이걸 가져도 된다. 난 이걸 써도 된다. 계속 쓰다 보면 되게 행복해져요. 워크숍에서 하거든요. 세 번째 과제가 또 있어요. 너무 빨라서 못 받아 적으셨어요. 제가 과제 정리해서 유튜브 링크 밑에 남겨놓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11시 11분이라 어떡하지? 빨리 얘기해 볼게요. 인간환경이에요. 인간환경. 저희가 앞으로 3주간 이 워크숍을 계속 할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주변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짐 로니가 했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 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상황, 비슷한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사람 합치면 그게 나예요. 누구랑 함께 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내가 나의 창조성을 뿜뿜하고 난 뭐든지 창조할 수 있어. 나에겐 제한이 없어. 라고 새로운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자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5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계속 도루묵이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고 또 노력해도 공든탑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5명이 주변에 있잖아요. 5명 모두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 맞아 우린 창조적 존재잖아. 우리 나아가 보자. 으쌰으쌰 힘내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창조적 지지자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높은 이상을 향해 제한을 없애고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지려는 사람들로 비슷한 사람들로 주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강의 들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실천해도 내 주변 사람이 그대로면 나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누구를 멀리 할지 누구를 가까이 할지 이거 잘 체크하시는 거는 하는 것은 체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런 지지그룹이 있어요. 모든 부자들은. 우린 다 혼자 살 수 없고 혼자서만 펼쳐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지자 그룹이 있는지 네,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분들 다 지지자 그룹이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분들 오프에도 주변에 널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얘기할 때는 여기서 배운 귀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괜히 공격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부정적인 또는 돈은 없고 창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화에 동조하지 않기, 적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움직이기, 그리고 동지들과 연결되기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네. 여러분 주변의 관계도요. 여러분이 창조한 결과물이에요. 어쩌면 지금 무의식 중에 창조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의식적 창조로 언제든 새로운 관계로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는 만큼 주변 관계는 계속 변해요. 그리고 부디 좋은 사람들로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말리지 맙시다. 동조하고 말리지 맙시다. 그리고 나의 계획에 대해서 누설하지 맙시다. 괜히 공격당하면 기운 빠져요. 다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있음에 집중하기 연습을 함께 과제를 하는 그 해시태그를 제안하고 싶어요. 풍요 챌린지, 샵 풍요 챌린지. 뭐 더 해주시면 좋고요. 샵 힐링공감TV, 샵 풍요창조 워크숍. 한 이 정도 3개 정도 해시태그. 어쨌건 제가 하고 싶은 건 풍요 챌린지예요. 그래서 있음에 집중하는 연습들. 제가 엊그저께 저희 별이 간식 먹이는 걸 촬영했는데 너무 예뻤거든요. 그것도 별이에게 간식을 줄 수 있고 별이가 예쁘게 먹고 별이에게 생명이 아직 존재해서 전 별이 이렇게 심장 뛰는 거 만지고 있으면 그렇게 좋거든요. 별이 잘 때 숨을 쉬고 있어! 아직 살아있어! 이럴 때 너무 좋거든요. 있음에 집중하기. 그런 있음, 풍요로운, 기분 좋은 감각들을 SNS 본인이 쓰고 계신 블로그, 뭐 인스타에 올리면서 샵 풍요 챌린지 함께 해보는 거 어떨까요? 제안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나도 하고 그 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또 있음에 집중하는, 풍요로운 감각에 집중하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이것들을 좀 확장하고 싶다라는 저의 제안입니다. 재밌겠죠? 4주간 풍요 챌린지 함께 해봅시다. 제가 카페에 또 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후원금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티 좀 내주세요, 여러분. 왜 다들 익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누가 보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만 할게요. 감사해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익명으로 보내지 말고 티 내주세요. 이거 언젠가 유아인 씨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기부하면서 나는 기부하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까먹었어요. 설명은 까먹었는데 내가 너의 방송이 너무 좋아서 주는 거야. 티 내주세요. 제발. 제가 감사하는 마음 더 잘 전달할 수 있게요. 어쨌건 후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인스타에 올렸던 글로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타로 카드 어느 구절인가에 있었던 문구예요. 제가 몇 년간 침대에 붙여놔서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막 구겨졌고 색깔도 노란색인데 바랬어요. 근데 몇 년간 제가 이걸 보면서 연습했거든요. 저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연습. 목이 완전히 쉬었네요. 당신은 최상의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모든 것은 현실이다. 한계는 오직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다. 자신을 그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해지라.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한계를 지우시고 여러분 모두 최상의 것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나로 바라보는데 익숙해집시다. 갑자기 끝? 이렇게 끝내면 되나? 11시 18분이네요.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미 잠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클로징 멘트는 하고 끝낼게요. 다 잘 계신가요? 고양이 털 냄새 맡으면 땅콩버터 냄새 나서 행복해요. 저 막 진짜 막 배에다가 얼굴 막 문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자고 있을 때. 특히 잠잘 때만 그 배 만질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 안 내주거든요. 저희 별이는 잠잘 때만 막 이렇게 주무르면서 고마워. 너도 갈비뼈가 있구나. 심장이 뛰는구나. 이러고 너무 행복하답니다. 얼른 끝낼게요.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클로징 멘트. 여러분이 풍요를 선택해야 이 세상에 풍요가 창조됩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부자 됩시다. 안녕!